금값이 미쳤습니다.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어요.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넘습니다. 은도 40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고요. 금이 최고야라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제 전문가들이 극도로 무섭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를 샀어요. 미국 국채를 샀죠.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1997년 IMF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도 결국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도, 인도도, 폴란드도, 심지어 체코까지 미친 듯이 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에요. 미국 달러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든 은행 창구에서든 금 얘기뿐이에요. 중국 광산 회사 하나가 최근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돈을 주식시장에서 끌어모았습니다. 올해 최대 규모예요.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금은 뭘까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심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값이 급등한다는 건 어딘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쓸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을 수 있고 어디서나 팔 수 있으며 가치가 유지되죠. 금은 주식도 이겼어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의 모든 투자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이나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금은 가격이 올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0달러를 돌파했고 코로나19 때 2000달러, 트럼프 관세 발표 후 3000달러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0달러예요. 아마 그게 경고였을 겁니다. 수십 년간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를 대부분 달러로 쌓아두잖아요. 삼성이나 현대차가 수출해서 받는 돈도 달러고요. 그런데 2025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달러는 지난 50년 중 6개월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어요. 금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고요. 같은 기간 달러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평가절하 거래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달러를 더 이상 안 믿으니까 금으로 갈아탄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 예금을 다 빼서 금통장이나 금펀드에 넣는 거랑 비슷합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에서도 금통장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사람들은 정부가 찍어내는 돈을 믿지 못할 때 이런 선택을 해요. 그 상황에서 금은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바뀌어도 금은 금이거든요. 정부 간섭도 없고요. 그냥 내가 가진 금뿐이에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오랫동안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어요. 정치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준 의장 자리에 나를 임명할 수 있나?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잘할 텐데라고 했어요.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리면 금이 더 매력적이 됩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를 주지만 금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어차피 은행 이자도 별로니까 금이 낮다는 계산이 나와요. 요즘 우리나라도 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반대로 물가가 오르면 금이 더 좋아집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전 세계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미국 수출할 때 관세 때문에 가격 올려야 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가 오르면 돈 가치 떨어진다며 금을 삽니다. 금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도 좋고 물가가 올라가도 좋은 거예요. 앞면이 나와도 이기고 뒷면이 나와도 이기는 상황입니다. 여름 동안 달러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미국이 예전처럼 믿을 만한 나라로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진짜 이유를 알려면 트럼프 2기보다 더 과거로 가야 해요.
2022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기억나시죠? G7 선진국들이 유럽에 있던 러시아 돈을 싹 다 얼려버렸어요. 그걸 본 전 세계 나라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미국 눈밖에 나면 돈 다 잃겠네? 그래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사기 시작했어요. 중앙은행들이 움직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금을 팔았는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연간 1000톤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폴란드, 체코가 특히 많이 샀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자 생산국이에요.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는 겁니다. 20세기 중반부터 달러는 세계 공통화폐였어요. 석유 사려면 달러 필요하고 금 사려면 달러 필요하고 환전할 때도 달러 거쳐서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거래해도 원화, 엔화 바로 안 바꾸고 원화, 달러, 엔화 이렇게 해요. 심지어 중국이 물건 팔 때도 위안화가 아니라 달러로 받습니다. 2000년의 달러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75% 가까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연준 압박하고 제재 남발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달러로만 거래해야 하지? 다른 방법 없나? 사람들이 지정학적 위험, 무역전쟁,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관세 정책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습니다. 금 수요는 금 펀드 때문에도 엄청 늘었어요. 직접 금을 살 돈이 없거나 보관이 어려워도 펀드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금 ETF 가입자가 폭증했죠. 9월은 3년 만에 가장 많은 돈이 금 펀드로 들어온 달이었습니다. 예상치의 6배였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 아시죠? 손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실수로 딸까지 금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재산이네요. 백금과 은도 금보다 더 올랐습니다. 금 말고 다른 귀금속들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쓰거든요. 반도체 만들 때도 들어가고 배터리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이 금이랑 조금 다르게 움직이지만 금이 오르면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나라들이 빚 못 갚을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선진국들 부채가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도 국가부채 늘어나는 거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금,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찾습니다. 금이랑 비트코인은 기존 시스템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안전자산 중에서 금이 여전히 최고입니다. 이 금 열풍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여줘요. 물론 모두가 달러와 국채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관세 철회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맺으면 금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골드만삭스나 도이체방크 같은 대형 은행들은 당분간 금값이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걱정하죠. 이거 거품 아냐? 곧 터지는 거 아냐? 한 가지 다행인 건 지난 몇 년간 금을 지탱해온 큰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불안한 시기예요.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 중이고 러시아는 전쟁 중이며 중동은 늘 긴장 상태고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도 있잖아요. 오래된 동맹들이 흔들리고 새로운 동맹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이 계속되는 한 금 같은 안전자산 수요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